네, 안녕하세요. 표면의 상황을 넘어 내면의 깊은 것까지 읽어드리는 딥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상대의 속마음과 그 상대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전하지 못한 말은 무엇이 있을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나한테 잘 맞는 부분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다가 이거는 내 상황과 조금 다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오셔서 주파수를 다시 맞추시고 번호를 다시 골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눈길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셔도 좋고, 이따 보여드릴 원석을 통해서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번호까지 확인하신 후에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라는 주제로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현재 속마음은 어떨까 하고 카드를 먼저 뽑아봤을 때는 이 스트렝스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상대는요, 지금 감정이 좀 커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참고 누르고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대는 뭔가 1번 분들을 생각했을 때 단순한 호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좀 애착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속에서는 감정이 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새어나가지 않으려고 좀 자기 통제를 하면서 꾹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지금 감정대로만 행동을 하면 어긋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좀 신중해지는 느낌. 그래서 표현이 화끈하게 나오거나 뭔가 즉흥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조용히 좀 오래 길게 가고 싶어서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잡고 있는 느낌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썸이나 연애 중이시라면 이 상대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좀 조심조심 하고 있는 느낌처럼 느껴지고요. 뭔가 단절된 관계, 또 재회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흐름이라면 감정은 분명히 속에 남아 있는데 자존심이나 체면을 좀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뭔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싸운 뒤에도 먼저 사과는 하지 못하겠지만 다음날 그냥 평소처럼 챙겨주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척. 또 이것처럼 상대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또 좋아하는 마음이 또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을 다 표출을 시키면 썸 단계여도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까봐 또는 단절된 관계라면 이 좋아하는 마음을 막 표현하거나 그냥 이 감정대로만 행동을 했다가는 조금 더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까봐 무언가를 좀 통제하고 있는 느낌, 자제하고 있는 느낌, 다가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더 잃기 싫어서도 있고 관계가 좀 불리해질까봐 머뭇머뭇거리는 방어하는 마음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상대가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하고 카드를 더 살펴보면요. 이 포 오브 펜타클 카드와 더 스타 카드 이 두 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금화를 봐도 뭔가 이 금화를 내가 꼭 지키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발로도 밟고 있고 손으로도 잡고 있고 머리에도 이고 있고 뭔가 잃기 싫어서 더 꽉 쥐고 동시에 좀 희망을 붙잡고 있는 느낌처럼도 느껴지거든요. 이 상대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소유욕이나 통제력 같은 심리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까봐 나는 더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런 면모도 좀 갖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이 사람과 멀어질 거야 해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잘 되고 싶다. 나 이 관계를 뭔가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요. 썸인 상태시라면 상대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속도를 좀 늦추고 안전한 거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연애 중이시라면 상대가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좀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있는 느낌, 또 단절된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하면 다시 시작이 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움직임을 멈추고 있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마음적으로는 이 상대한테 크게 기울어져 있는데 뭔가 동시에 좀 결정을 해야 하는 다른 마음이나 이성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함께 있습니다. 뭐 놓아야 하나, 이어가야 하나, 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럼에도 감정은 이 상대에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도 저한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썸 단계이신 분들은 뭔가 썸 단계이신 분들이나 연애 중이신 분들은 뭔가 이 관계를 한 단계 좀 올라가거나 정의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뭐 우리 뭐야?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 근데 내뱉지는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뭔가 단절된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연락하면 달라질까? 이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고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 느낌 있죠. 마음으로는 가지만 머리로는 자꾸만 고민이 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뭔가 반복되어서 나타나지는 그런 문제점은 뭘까 하고 카드를 좀 더 보자면요. 네. 뭔가 불안감이나 추측을 하고 그 추측에 의해 좀 오해가 쌓이고 이런 게 반복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어떠한 추억과 이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이 마음을 더 놓기 어렵다, 끊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어떠한 대화로서 이 사이를 풀어나가지는 흐름보다는 감정의 파도, 뭔가 그런 의심의 파도가 계속 부풀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기보다는 각자 그거에 대해서 혼자 해석하고 상상하고 불안감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느껴지고, 근데 예전에는 너무 좋았고 또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이 막 이렇게 악순환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아예 잡지도 못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서밋이라면 이 상대가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애매한 태도에서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연애를 하고 계시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어떠한 비교가 계속되면서 그것들이 나의 감정의 갈등을 키웠을 수 있고, 또 단절이 된 관계시라면 추억이 좀 미화가 되면서 그 아팠던 기억이 좀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그냥 그 사람은 나를 아껴줬는데, 아,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아, 바쁜가?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 이제 마음이 식었나? 아, 내가 별론가? 아, 나랑은 더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지 않은 건가? 아, 이젠 날 정말 다 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하고 카드를 뽑아봤을 때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가고 싶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뭔가 이 관계를 생활과 미래로 좀 나아가고 싶은 그 감정, 본인의 세계 안에 함께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뭔가 우리 흔들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보자, 이런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틱한 표현보다는 어떠한 현실적인 기반, 현실적인 신뢰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서밋이라면 이 상대는 좀 확실해지고 나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조금은 애매한 태도가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맞춰 나가자, 우리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고, 단절된 관계시라면 감정은 남아있고 다시 한다면 제대로 진짜 이제는 뭔가 끝이 없고 서로 잘 조율해서 나아가는 관계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을 좀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가까운 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좀 감정적으로는 다가오지만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어요. 뭔가 지켜보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쌓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다정함과 공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카드가 함께 나오면서 이 상대가 더 뭔가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해 나가면서 여러분께 다가오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단숨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흘러갈 것 같고요. 뭔가 상대가 좀 작은 배려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뭔가 단절된 상황이시라면은 조금은 묵직하게 막 보고 싶었어, 이런 거보다는 잘 지냈어? 이렇게 시작하는 연락이 다시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좀 재회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좀 뜬금없는 그런 안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던지, 이 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이 무엇일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에잇 오브 소드 카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에잇 오브 소드는 어떠한 해결책이 상대에 있기보다는 여러분께 있거든요. 이 생각의 감옥, 막 어떠한 두려움이나 막 어떠한 상황을 내가 해석하는 거나 뭐 어떠한 가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벗어나야지 좀 이 관계가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현실에 갇혔기보다는 머릿속에 갇혔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기도 하고요.
문제가 어떠한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좀 만들어낸 어떠한 감정의 고리 또는 어떠한 두려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떠한 추측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이 너무 중요한 거죠. 상상으로 키우기보다는 진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좀 관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언의 카드를 보면요. 제가 이 카드가 요 근래에 진짜 많이 뽑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행동,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미 내가 느끼는 촉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리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무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락하는 부분에서의 자꾸 오해나 불신이 쌓이신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연락의 좀 규칙, 그런 거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연락을 할까 말까 이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충분히 생각해보고 객관적인 생각도 해보고 내가 충분히 미래를 감당할 마음도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떠한 감정이 없어서 애매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남아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이 1번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라는 주제로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이 관계의 흐름을 함께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카드를 좀 제가 전체적으로 먼저 봤을 때는 상대는 좀 숨기려는 그런 심리가 좀 있고 마음도 막 하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좀 분산되어 있는 느낌, 좀 관망이나 거리두기처럼 뭔가 행동을 취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상대의 속마음은 마음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본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좀 숨기고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는 심리가 보여요. 이게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좀 솔직한 것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불리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될까봐 조심하고 있는 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어떠한 질문을 해도 확답은 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려고 하고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진짜 속마음이 들켜진다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회피형이 올라오는 느낌의 카드도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서밋이라면 호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느껴지게는 행동은 하는데 어떠한 관계를 정의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좀 피하는 느낌이 들게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갈등이 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그것을 놓고 명확하게 대화를 해서 조율한다기보다는 좀 그거 대화를 피하려고 하고 모르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연락을 하고 싶기는 한데 본인이 먼저 뭔가 하는 걸 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좀 감정보다는 머릿속으로 좀 계산을 하고 있는 느낌들. 근데 이렇게 상대가 왜 이렇게 회피를 하고 좀 숨기려고 하고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뭔가 가볍게 웃고 좀 넘기려고 하는 제스처들이 많은데요. 뭔가 여러분이
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어떠한 끝맺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봐 어떤 관계가 조금은 무거워지고 안 좋게 될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좀 좋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는 뭔가 이 관계는 예전처럼은 못 간다.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든 피부로든 느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벼운 모습만 진행을 할까? 이 모습만 보여줄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좀 확 결단을 하려는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밋이라면 그 애매한 상태를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재정비하거나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단절된 관계시라면 완전히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런 단절된 관계시라면 어떠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미련이 남는 이 부분들을 완전히 좀 정리를 해야 하나 하면서 어떠한 그런 벽이 조금은 차츰차츰 쌓아 올려질 수도 있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어떤 공통된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들한테는 크게 티를 내지 않는데 뭔가 혼자서 생각하기에 다시 시작하면 어떤 게 달라지지? 뭐가 달라지기는 할까?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좀 지치고 많이 달아있는 느낌이에요. 더는 못 버티겠다. 이러는 좀 한계점도 느껴지고요. 뭔가 이 관계를 떠올리면 기대감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몰려오시는 느낌도 있고 또 예전과 같은 방식이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본값이 뭔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느낌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밋이라면 애매한 태도나 어떤 좀 자꾸 가벼운 말만 하는 이런 것들, 헷갈림들이 누적이 되면서 스스로 이번 분들의 그 마음에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연애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반복되는 싸움 패턴이나 이런 회피형의 모습이, 이런 애매함의 모습들이 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더 이상 힘을 내거나 회복하는 게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고요. 단절된 관계시라면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감정 소모든 어떤 소모든 너무 많이 소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 뭐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분명히 좋은 순간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두 분의 어떠한 기준이 너무 다르다든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들이 좀 티키타카가 안 되거나 삐걱거리는 패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진짜 좋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이나 편안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어떠한 말적인 거나 나와의 선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 있더라도 중요한 지점만 가면 뭔가 마음이 내려앉거나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싸울 때 어떤 한 분이 좀 냉정해져서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좀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뭔가 데이트는 좋았는데 서운함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너가 예민한 거야 이러면서 좀 딱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상대가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하고 나머지 카드도 열어드리면요. 상대의 마음에서는
뭔가 내 마음도 복잡하고 좀 선택지가 많아서 확신을 못 내리고 있어 라고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상대가 2번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나 어떠한 가능성이나 두려움이나 어떠한 일들이 계속 같이 떠오르면서 좀 결정을 미루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확답을 주기보다는 그때 벌어지는 상황이나 그때의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썸인 상태라면 진지하게 나아가고 싶기는 한데 아직 확신은 없는 그런 느낌도 있고, 단절됐던 관계시라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좀 굴뚝같이 있지만 또다시 좀 상처가 날까봐 그 반복됐던 패턴이 더 많이 떠오르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레이어처럼 겹치면서 섣불리 연락을 하지 못하는 느낌. 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래 얘기를 좀 피하거나 책임이 필요한 선택은 아직은 좀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뭔가 본인도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해서 확신이 안 서라기보다는 좀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떠한 상황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개월 이내에 두 분의 관계나 어떠한 변화적인 측면이 있을까 하고 카드를 더 봤을 때는요. 한 달 동안에는 뭔가 큰 돌진이 있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형태. 지금의 방법, 지금의 행동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좀 거리를 둔다든지, 조금은 정리를 한다든지, 한 발 뒤로 물러선 채로 이 관계를 본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면 더 꼬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시 멈춤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나아가려고 좀 본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끝을 내는 단정보다는 내가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의 좀 해결 카드는 어떻게 될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 뭔가 확답을 받아내려고 압박을 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감정의 온도를 조금은 낮추고 좀 차분한 상태로 대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한쪽이 몰아붙이거나 한쪽은 회피만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좀 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나 연락의 빈도 이런 것을 맞추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야? 라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연락 패턴이나 만남 패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좀 작은 온도로 시작해야 좋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2번 분들에게 조언의 카드는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을까 하고 봤을 때는요. 가시로 왕관을 엮으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쓰면 엄청 따갑잖아요. 근데 이런 가시를 뭐 나를 깎는다, 나를 막 어떻게든 견디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내가 단단함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흐린 상태를 계속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면은 자존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가지고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준을 먼저 세워서 내 기준 안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떤 태도는 내가 더 갈 수 없는지 선명히 알아두는 것, 기준을 잡아두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 기준에 이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조율할 기회는 한 번은 만들어 두되 나를 위해서 물러나는 선택도 해야 될 수도 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나아야 하는지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의 카드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감정이 없는 관계다라기보다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확신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대는 뭔가 숨기고 빠지고 마음은 여러 갈래로 지금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태도에 우리 2번 분들은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 달 안에는 갑자기 뭐가 막 급변해서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게만 버티고 기다리고 이러기보다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연애관, 인생관도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분들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번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상대의 속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상대는 뭔가 공정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관계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다시 재판단해 보기도 하고 다시 재보기도 하면서 근데 불안 때문에 표현하는 게 조금은 늦어지고 뭔가 티를 내다가도 잠깐만 드러내고 다시 내지 않고 이런 모습도 좀 중간중간 보여지거든요. 좀 카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대는 감정만으로 좀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은 이 관계가 맞는가를 공정하게 재고 정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계로 나아갈지 정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상대가 3번 분들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신중한 마음이 커졌다. 또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관계가 애매하거나 좀 복잡할수록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를 좀 따지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고 서밋이라면 관계를 시작할 명분이나 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신뢰를 주는 거나 약속이나 이 관계에 있어서 룰 같은 것을 다시 좀 재정비하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고 단절된 관계셨더라면 감정이 남아 있어도 재시작이 맞는 것인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좀 커플분들이시라면은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는요. 뭔가 이 관계를 좀 재평가하고 어떠한 결정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많지 않을까? 막 이런 감정들이 있어서 어떠한 말들조차 좀 쉽게 내뱉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상대는 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또 좀 이 관계를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관계를 또 어긋나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좀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표현이 늦어지고 말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밋이라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책임지지 못할 말 했다가 막 후회할까봐 못하거나 어떠한 말은 던졌는데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까봐 좀 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단절됐던 관계시라면 연락 한 번 하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카드로도 읽혀집니다. 새벽에 문자를 막 카톡창을 켰다가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그냥
화면을 꺼버리고 번호를 지워버리고 이런 장면이 여러 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속마음은요. 뭔가 상처가 있었고 분명히 상처를 받았음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좀 회복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관계를 좀 살리고 싶으면서도 여러분의 이 좀 힘든 마음도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이 관계를 이어붙이고 이어나가고 막 뭐 예를 들어 매달리고 이런 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썸이시라면 이 관계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면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나아가고 싶다. 또 연애 중이시라면 다시 좀 우리의 관계를 안정적인 기반으로 회복시키고 싶다. 또 단절된 관계시라면 끝내든 다시 돌아오든 후회 없이 좀 마무리하거나 이 관계를 후회 없이 회복시키고 싶다. 이렇게 좀 바라고 계시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떠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는지 좀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하고 계시는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무언가 이 문제를 두고 되게 섣불리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진짜 진지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공통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분 관계에서 좀 반복되는 상황은 무엇일까 하고 뽑아봤을 때는 좀 속도 아니면 좀 주도권 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좀 내가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은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둘 중에 한 분은 좀 생각하고 신중하고 나아가야 하는 타입인데 어느 한 분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결정을 원한다면 그 좀 차분하게 가야 하는 한쪽이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 지금 카드의 흐름은요.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정리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좀 반복이 나타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뭔가 밀어붙이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끌리는 그런 썸의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위기가 올 때마다 아,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패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재회의 흐름도 들어와 있는데요. 재회를 했다가 또 다시 단절됐다가 또 만났다가 이 패턴이 조금은 더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서로가 서로를 감정적으로 많이 놓지 못하고 있는 흐름도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 나머지 카드를 더 뽑아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가 진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진심은 있는데 그것을 서툴러서 표현을 잘 못해. 나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싶어. 순수한 마음으로 너와 나아가고 싶어. 라는 것이 진짜 속의 마음인 것 같고요. 좀 마음이 시작되는, 이 관계가 시작되는 작은 고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는 무게를 잡고 멋있게 말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감정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런 상대인 것 같고 어떠한 충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끝에 나온 진심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더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썸의 분들이시라면 좀 귀엽게 떠보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거나 연애 중이시라면 좀 사과나 아니면 다정한 말로 다시 뭔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단절된 관계시라면 조금은 좀 부드럽고 가벼운 접근으로 연락을 해올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얘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더 어울리는 작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상대가
뭐 연락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좀 티가 나게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조금 그 말하고 나서도 뭔가 확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텀이 생기거나 혼자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뭔가 서밋이라면 호감 표현을 공개적으로 보였다가 갑자기 좀 잠잠해지고, 뭔가 연애시라면 잘해주다가도 뭔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단절된 관계시라면 한번 손 내밀고 반응을 좀 보고 다시 혼자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흐름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요, 어떠한 판단보다는 감정을 조금 리셋하고 어떠한 진심이 어린 대화나 화해를 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막 규칙이나 어떠한 논리나 막 판단하고 이런 대화로 막 시작하기보다는 어떠한 감정을 두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는 그랬어, 내가 미안했어, 이런 식으로 서운함의 뿌리를 좀 인정하고 새 출발하는 대화의 흐름으로 나아간다든지, 서밋이라면 감정 확인을 한 번은 하고 애매함이 정리된 이후에 차분하게 나아가시던지, 이런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언의 카드를 뽑아보면요, 이 오라클 카드를 뽑았는데요, 내 하늘의 태양을 다시 칠하라 라는 문구가 담겨있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여러분의 컨디션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늘을 내가 다시 밝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러분들의 그런 태양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칠하시면서 내 삶을 다시 밝히면서 이 관계를 보라는 말도 있거든요. 관계가 좋아져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해요. 확인할 거는 확인하되 여러분의 루틴과 그런 여러분만의 삶의 빛은 계속해서 그려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방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일상과 내 일정을 망치는 행동보다는 밝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 지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상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은 어떠한 희망을 품으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이 상대는 결국 좀 진심으로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 다가오려고 하거든요. 어떠한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상대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고,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좀 지쳐가는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진심을 담은 한 문장, 한 번의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꼭 인지하시고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부드러운 대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관계의 미래성에 관한 대화들로 한번 잘 흐름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번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대의 속마음은 뭘까? 그 상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함께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상대의 현재 속마음은 어떨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 애정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마음에 어떠한 좀 결핍감이 어느 부분에서 들어와 있는 느낌도 있어요. 좀 외롭다고도 느끼고 자존감이 좀 흔들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마음이 춥다 이런 느낌인 거죠.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좀 약하게 느끼고 있으시거나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위축되어 있는 느낌으로 카드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이 서툴거나 괜히 삐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썸의 단계시라면 호감은 있는데 진짜 관계를 진전시키기에는 본인이 거절당할까봐 좀 더 숨기고 티를 안 내고 있는 느낌.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울수록 더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행복하면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느껴서 불안함이 오는 것처럼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어떠한 그 상대 반응 하나하나에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그런 좀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단절된 관계시라면 공허함이 올라오는데 우리 4번 분들이 비어진 그 공간에 좀 허망함이나 공허함들이 계속 올라오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흐름도 느껴집니다. 이 상대가 마음을 확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감정이 깊어질수록 좀 집착을 하거나 통제를 하려는 욕구가 올라오는 성향을 가지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행동이 좀 기울어질까봐 좀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좀 숨기려고 하고 동시에 이 관계를 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만들까봐 본인을 좀 방어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뭔가 어쩔 수 없는 뭔가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이 데빌 카드도 뭔가 사랑이 커질수록 좀 불안감을 상대에게 좀 이렇게 붙여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4번 분들을 놓치기 싫어할수록 오히려 표현을 솔직하게 못하고 좀 여러분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존심도 진짜 세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뭔가 미안해도 먼저 말을 못하고 괜히 지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썸의 단계시라면 괜히 반응을 좀 떠보는 행동이 많거나 아니면 밀당이 좀 과해질 수 있고요.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싸움이 커질수록 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싸움의 패턴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단절됐던 관계시라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뭔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도 조금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괜히 답장을 좀 늦게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으로는 딱 못하겠는데 SNS로 괜히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괜히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연락은 제대로 못하지만 이 상황에 우리 여러분들의 4번 분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하고 들여다봤을 때는 이 관계를 끝내기보다는 조율하고 잘 잡아서 다시 살려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막 치우치기보다는 맞춰가자라는 생각이 놓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좀 이 상대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 관계의 조율점과 균형점을 찾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상대 쪽에서 이 데빌의 카드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이 계속 중재자의 역할만 하신다면 피로가 계속해서 엄청 쌓일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4번 분들의 속마음은 썸 단계여도 천천히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좀 연애를 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 방식부터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단절됐던 관계라고 하셔도 다시 시작해도 다른 패턴으로 나아가야겠다 이것을 좀 뭔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거나 어떠한 다툼이 시작돼도 우리 4번 분들 쪽에서 지금은 잠깐 멈추자, 대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4번분과 이 상대의 반복되는 지점이 무엇일까 하고 카드를 좀 보게 되면요. 데빌 카드가 계속해서 뜨고 있네요. 좀 반복적인 거는 너무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 어떠한 경계가 좀 있지 않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요. 좀 가볍게 넘기려고 하거나 좀 애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로 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감정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이 올라오면은 확인하고 싶고, 확인이 안 되면 더 집착하고, 이런 루프가 좀 생기는 관계인 것 같고요. 어떠한 문제를 정면 돌파로 다루기보다는 웃어 넘기면서 덮어버리거나, 그냥 좀 그 대화를 정확하게 조율하고 끝내지 않고 애매하게 마무리를 짓거나, 또 만약에 썸 단계라고 하셔도 친구 같은 거리로 있다가 갑자기 조금 어떠한 감정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막 친구인 것 같고 이런 감정적인 혼선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애하고 계시거나 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그 갈등을 자꾸 덮고 넘어가게 되면은 잠깐 눈앞의 것은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같은 지점에서 또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카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이신 분들은 뭔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되게 설레고 행복하고 텐션도 좋고 즐거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뭔가 그래서 우리는 뭐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가 진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카드를 더 열어보면요. 네. 이 상대는요, 진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분위기도 잘 풀어나가고 싶고, 다시 좀 다정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이 말을 너무 전하고 싶다라고 카드가 나왔네요. 차갑게 뭔가 끊어내고 그런다기보다는 로맨틱한 느낌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크게 있으시고 그 표현이 진심이면서도 그 마음이 진심이면서도 어떠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회피하는 경향으로 좀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썸 단계시라면 이 상대는 여러분한테 좀 고백 비슷한 그런 달달한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연애신데 좀 싸운 상태시라면 어떠한 다정한 말들로, 다정한 느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강하게 있고요. 단절된 관계시라면 이 상대는 뭔가 안부라든지 추억을 소환한다든지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말들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까 하고 카드를 봤을 때는요, 상대가 이 관계를 좀 주도하려고 하고 좀 규칙화시키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 움직임도 보일 것 같아요. 잘 맞으면 화해도 하고 안정감으로도 나아가고 만족스러운 결과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고요. 애매함을 싫어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자, 우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행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통제 욕구가 진짜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건 좀 성향 같으셔가지고 이것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정말 리더십 있고 리드를 잘해주는 그런 이성이고 그런 상대가 되겠지만 이게 좀 불건전하거나 불안한 감정으로 놓이게 되면은 자꾸 통제하고 집착하려는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번 분들의 명확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은요, 감정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정의하는 진짜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나 안정적인 관계, 더 가정을 꾸리는 관계 그런 걸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단절된 관계시라면 그냥 연락보다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진짜 확실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제안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해결책 카드로는 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하거나 좀 기싸움하는 감정들은 내려놓아야 좀 안정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집착을 멈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 상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강한 집착이나 통제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확인하고 감시하고 막 기싸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썸 단계시라면 한 번만 이 관계에 대한 미래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묻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막 안달을 내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기려고 말싸움을 막 하는 것들은 끊어내시고 감정이 다운된 상태에서 대화하는 어떤 룰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절이 되신 분들이라면, 단절된 관계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연락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조언의 카드로는 이 카드도 제가 뽑았을 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오라클 카드인데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즉, 핵심은 상대가 우리 4번 분들을 나를 고쳐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나를 잡고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의존하는 구조를 끊어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사람이 주는 애정이나 사랑, 이 사람이 주는 집착이나 그런 통제가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 뚫린 구멍에 막 가슴에 막 메우려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커지면서 그것을 결핍 채우는 용도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상대가 주는 연락으로 내 불안함을 자꾸자꾸 해소하면 상대가 연락이 없을 때 불안해지는 루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밤 10시, 11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수면과 어떠한 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루틴을 만드셔서 이 연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나를 잡아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사랑이 큰 만큼 불안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사랑이 커진다고 불안함이 같이 따라오는 그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불안함은 안정감으로 만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고 싶어 하고 무언가 안정감을 자꾸 잡고 싶어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혼자만 균형을 잡으면 잡히지 않잖아요. 이 상대도 같이 맞춰줘야 하고 변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이 상대와 함께 그런 기준과 구조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여러분들의 기준 안에서도 한번 잡아놓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